협상의 기본은 그러면은 잘 들어줘야 된다. 경청해라. 경청해. 네. 적극적으로 경청해라. 그리고 들어줄 때 그냥 듣지 말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라는 건 닫혀있는 질문이 있고 열려있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 열려있는 질문을 통해서 좀 더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줘라. 일단은 거기서 이제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경청해라. 음. 그럼 두 번째는 질문을 해라. 그렇죠. 질문 들으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공감해주고 네. 공감해주고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사실 이제 저도 영도 협상이든 어떤 뭐 사람 관계에 있어서든 제일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감정에 반응하지 말라. 안녕하세요. 사고친 남자 사치남입니다. 자, 오늘은 제 지인이 또 찾아와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두배산골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부동산 투자한 지 한 7년 정도 됐고요. 예, 오늘은 이제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치남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라고 이렇게 유튜브 찍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투자하고 예. 계신 거 채수를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현재 이제 14채로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계속 부동산 경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그런 시청자들이 네. 14채라고 하면 예. 이제 세금 부담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지금 형의 상황을 조금 뭐 부담이 있다 없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금리 부분이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새로 부동산을 이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망설이고 되는 이제 원인 중에 하나인데, 금리가 그만큼 높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손 들어올고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 금리 수준에 맞게끔 이제 수익률이 실현이 되는 그런 물건들에 이제 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금리가 높아진 만큼 그만큼 더 싸게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 그만큼 수익률이 보장이 되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매의 또 다른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4채 중에 네. 전세랑 월세가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거 이제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전세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고, 나중에 이제 계약이 만료됐을 때 전세금을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이제 전세 시장이 안 좋아져서 전세금이 하락되는 이런 시장일 경우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비율을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비율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게 이제 또 사람마다 투자에 대한 성향이나 자기의 어떤 투자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몇 대 몇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데, 아무래도 최소한 6대 4, 월세가 6, 전세가 4 되는 이 정도에서는 더 내려가면 안 된다.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 정도. 지금도 그러면은 형 같은 경우는 투자 계속 하실 거죠? 그렇죠. 계속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고, 이제 물건 이제 뭐 괜찮은 거 있는지 좀 찾아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꼭 저는 이제 수도권만 바라보지 않고 지방도 이제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물건이 있는지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또 지방도 좀 괜찮은 지역이 있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형 같은 경우는 아파트 투자를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빌라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원래 보통의 사람들은 빌라 투자 먼저 하고 나서 아파트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형 같은 경우는 왜 빌라 투자를 했는지,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때 아파트 그 채수가 6채 정도 됐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한 서너 채 정도 됐던 서너 거 채. 같아요. 서너 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 이제 크게 뭐 두 가지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파트는 돈이 많이 있어야지 이제 아파트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경매로 아파트를 물론 살 수 있지만
그 싸게 아파트를 경매로 사기는 거의 힘들거든요.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이제 10대 1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낙찰가율도 보면은 거의 뭐 금매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수준에서 이제 낙찰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월세 투자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은 이제 빌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빌라에서 그 답을 찾기 시작한 거죠. 빌라는 이제 충분히 이제 싸게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월세가 잘 나오는 이제 지역에다가 이제 그 월세를 잘 세팅을 하면 그만큼 또 수익률이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제 빌라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초보자들이 낙찰받고 나서 명도할 때 형만의 팁이 있나요? 명도할 때 일단은 제가 이제 그 협상학이라는 거를 대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수업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명도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협상학이라는 걸 배웠다고 했는데, 그거를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협상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승자 독식이다. 승자 독식이나 아니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상대방한테 손해가 되는 것이다. 아니면 파이는 정해져 있다. 제로섬 게임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들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파이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 상대방과의 이 협상 과정에서 파이를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서로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을 함으로 해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도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상 이렇게 배울 때 정의를 하면은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의사소통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피지기면 백지는 백승이다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지피지기 이제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이제 위태롭지 않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럼 상대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낙찰받고 낙찰된 날 가서 이제 명제를 붙여놓고 일단 통화로 먼저 이 사람 어떠한 성향인지, 그리고 진짜 불안하다 싶으면 먼저 현장 조사 가서 내가 그 성향을 어느 정도인지 이웃 주민들한테 일단 물어봐야 돼. 이웃 주민들한테.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만나고 이제 이웃 주민한테 물어보고. 그렇죠. 그 상대방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듣는 거에서부터 이제 모든 실마리가 풀리거든요. 잘 들어주기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반감이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세입자이건 아니면 그 사람이 주인이건 간에 최소한 1년 이상의 이 법원에서 오는 뭐 문서들을 받고 뭐 조사가 나오고 이런 과정, 1년의 과정들이 쭉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엄청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자기 돈을 100% 보장이 되든 안 되든 그 과정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경매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평생 동안 살면서 겪어보기는 아마 쉽지 않은 확률일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확률에 걸려서 이제 자기가 그만큼 어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그 과정의 이야기를 내가 만나서 그 상대방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줌으로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처한 환경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과 이제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형이 말하는 첫 번째는 일단은 협상의 기본은 그러면은 잘 들어줘야 된다. 경청해라. 적극적으로 경청해라. 그리고 들어줄 때 그냥 듣지 말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라는 건 닫혀있는 질문이 있고 열려있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 열려있는 질문을 통해서 좀 더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줘라. 일단은 거기서 이제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경청해라. 그럼 두 번째는 질문을 해라. 그렇죠. 질문 들으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공감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사실 이제 저도 명도 협상이든 어떤 뭐 사람 관계에 있어서든 제일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감정에 반응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상대방은 상대방의 입장만 얘기를 하고 나는 내 입장만 생각하다 보면 이게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갈등이 생기면 사람인지라 감정이 이제 앞설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의 감정이 먼저 앞설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감정이 앞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이 순간을 이제 잘 컨트롤해야 원활한 협상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 감정에 휘말려 버리면 게임은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경매를 하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네. 말로는 알겠는데 그렇죠. 막 이사 비용을 한 400에서 300 정도 불러버리면 일단 거기서부터 감정에 휘말리거든요. 아,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이사 비용 문제도 있고, 이사를 언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일 수도 있는데, 그 밖에도 또 다른 플러스 알파가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사비를 얼마 줄 건가, 이사 나가는 걸 언제로 정할 건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화되는 부분인 건데, 협상에서 이제 앵커링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앵커링 파워가 뭐냐면, 이제 앵커가 이제 그 배에 닷을 내려라 그러면 닷을 이제 바다에 딱 내리면 이제 배가 이제 정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죠. 그래서 이 앵커링 파워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제안을 먼저 했을 때 이제 내가 이사 비용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 100만 원에서 내가 더 이상 이제 크게 벗어나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상대방은 그만큼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